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65세 은퇴한 한 남자의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주인공은 정태수 씨 65세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죠.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일하다가 조기 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그야말로 지루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에 카페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손님들도 늘 같은 사람들이었죠. 오전 9시엔 근처 사무실 직장인들이 아메리카노 한 잔씩 테이크아웃하고 오후 2시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뻔한 일상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위로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내 미정 씨는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늘 몸이 안 좋아 집에만 계셨고, 33인 아들 준호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 경쟁에 매달려 가정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태수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그런데 어느 봄날 태수 씨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직원 구하신다는 공고 보고 왔는데요. 태수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요. 그 여자는 김소연 씨 31살이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다고 해요. 검은 머리를 단정히 뒤로 넘긴 모습, 맑은 눈동자, 그리고 은근히 드러나는 미소. 태수 씨는 마치 30년 전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소연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다며 자신감 있게 말했죠. 태수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물었고, 그렇게 소연 씨는 태수 씨의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태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카페에 가는 것이 기대되었고, 소연 씨와의 대화 한마디가 설렘으로 다가왔죠. 소연 씨가 사장님, 오늘 새로 들어온 원두로 핸드 드립 해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면 태수 씨는 어색하지만 기뻐하며 아 그래요? 고마워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직원으로만 여겼던 소연 씨였지만 점점 태수 씨는 그녀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가 내려주는 커피향, 심지어 그녀가 입고 오는 옷까지. 모든 것이 태수 씨에게는 새로운 설렘이었죠. 태수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였지? 나도 아직 살아있는 거구나. 그런 달콤한 일상이 2개월쯤 흘렀을 무렵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에 일찍 들어온 아들 준호 씨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특별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예요. 보통은 피곤한 얼굴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던 아들이 이날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았거든요. 아내 미정 씨는 반가워하며 물었죠. 어머 아들,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준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데려왔거든요. 태수 씨와 미정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생각한다니 반가우면서도 당황스러웠죠. 미정 씨는 기대하며 말했어요. 어머나 정말? 어떤 분인데? 빨리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바로 소연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태수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지난 2개월간 자신이 은밀히 마음을 품었던 카페 직원. 소연 씨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 사랑한다고 데려온 그 여자였으니까요. 미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준호야, 너 정말 좋은 여자 만났구나.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소연 씨는 예의 바르게 답했죠. 과찬이세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준호 씨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소연이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해요. 소연 씨는 태수 씨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태수 씨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죠. 소연 씨는 답했어요. 네, 아버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어요. 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했지만 공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미정 씨와 준호 씨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태수 씨와 소연 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저녁 식사 내내 태수 씨는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소연 씨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미정 씨가 소연 씨를 며느리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태수 씨는 속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만.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 태수 씨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소연 씨와 마주하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갑게 대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태수 씨가 어색하게 소연 씨. 어제 준호가 집에 늦게 들어왔던데. 라고 말하면 소연 씨는 의미심장하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소연 씨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 준호 씨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가 정말 좋은 여자예요. 이번 주말에 정식으로 청혼할 생각이에요. 미정 씨는 기뻐하며 말했죠. 어머, 정말? 우리 준호도 이제 장가 가는구나. 태수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청혼한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소연 씨와 단둘이 카페에 남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잠근 후에 적막한 시간이었죠. 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소연 씨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연 씨는 의자에 앉으며 태수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태수 씨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의에 찬 것을 느꼈죠. 그리고 소연 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이 카페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태수 씨는 당황하며 물었죠. 무슨 뜻이죠? 소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혹시 기억하세요? 태수 씨가 결혼하기 전에 몰래 만나던 그 여자 말이에요. 태수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전 그가 미정 씨와 약혼한 상태에서 몰래 만났던 여자.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태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어떻게? 소연 씨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이은주. 그 여자 이름이에요. 기억나죠? 은주. 어떻게 그 이름을? 그리고 소연 씨는 폭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은주의 딸이에요.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충격에 떨며 말했어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소연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제 어머니는 30년 전 당신과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소연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심지어 당신의 아이까지 가졌었는데 당신은 약혼자와의 결혼을 택했죠. 태수 씨는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하지만 소연 씨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변명은 됐어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유산하고 나서 평생을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당신을 원망했다는 것도요. 태수 씨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죄책감이 한순간에 밀려왔거든요. 은주는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요. 죽기 전에 당신 이름을 부르면서요. 이 충격적인 고백은 곧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준호 씨는 소연 씨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30년 전의 비밀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격분하며 소리쳤죠. 아버지, 대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 여자가 아버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니. 이게 말이 돼요? 태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준호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요?
30년 전 일을 왜 지금까지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소연이는 뭐예요? 복수하려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그때 미정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죠. 나도 다 들었어. 태수 씨가 미정아 라고 부르자 미정 씨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만 바보였던 거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정 씨의 울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여자, 이은주라는 여자와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랑 결혼할 수 있었어? 어떻게 3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던 거야? 태수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 씨는 더욱 화를 냈죠.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에요? 소연이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 씨였죠. 안녕하세요. 들어와도 될까요? 미정 씨는 차갑게 물었어요. 뭘 더 하려고 왔어요? 소연 씨는 거실에 앉은 채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복수. 그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준호 씨는 충격받으며 말했어요. 복수라니. 소연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정태수 씨를 원망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남자를.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소연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30년간 쌓인 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먼저 카페에 들어간 건 정태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일부러 준호 씨에게 접근했어요. 준호 씨는 배신감에 차서 물었죠. 일부러였다고요? 네. 당신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그리고 이 가정을. 미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준호한테 느꼈다던 사랑도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소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소연 씨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준호 씨를 만나면서 정말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이용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냉소적으로 답했죠.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와서 고백하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더 이상은 거짓말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태수 씨는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은주에게는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무죄한 우리 가족을. 하지만 소연 씨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무죄하다고요? 30년 동안 행복하게 사신 게 무죄라고요? 그 순간 준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만해요, 소연 씨. 준호 씨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소연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소연 씨가 당황하며 준호 씨 라고 부르자 준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 그리고 저를 이용한 것,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과거가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를 망가뜨릴 권리는 당신에게 없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이용한 것,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미정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의외로 강한 목소리였어요. 소연 씨. 미정 씨는 소연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병약해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그 순간만큼은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당신 어머니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을 이용할 권리는 없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소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복수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정작 자신이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소연 씨는 작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준호 씨는 단호하게 답했죠.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소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카페도 그만두고 동네를 떠났죠. 소연 씨가 떠난 후 동네에는 온갖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카페 집 아들이 사귀던 여자 알고 보니 아버지랑. 어머, 그런 일이. 세상에, 그런 복잡한 사연이. 하지만 정태수 씨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태수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미정아, 준호야, 정말 미안해요. 30년 전 일을 숨긴 것도, 그 일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한 것도. 미정 씨는 한숨을 쉬며 답했죠.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비밀은 없어야 해요. 준호 씨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더 자주 집에 왔고 미정 씨는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더욱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태수 씨는 카페를 정리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몇 달 후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카페보다 드라마를 더 잘 끓여내더라.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태수 씨로부터 직접 들은 후일담인데요. 소연 씨가 떠난 후 1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준호 씨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회사 동료였는데 평범하고 소박한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번엔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다고요. 태수 씨는 처음에 걱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여성은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준호 씨 가족의 과거를 알게 된 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답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하지 않나요? 미정 씨는 처음 그 여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 이런 게 진짜 며느리구나. 소연 씨처럼 눈에 띄게 아름답거나 똑똑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태수 씨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카페를 정리한 후 태수 씨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카페를 운영하는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태수 씨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태수 씨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30년 전 은주와의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야 진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받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미정 씨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나니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몸 상태도 좋아진 거예요. 준호 씨가 자주 집에 오면서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졌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고 해요. 준호 씨는 1년 반 후에 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고 해요. 태수 씨는 결혼식 날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짜 며느리를 맞이하는 기분이다. 이번엔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태수 씨가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한 여성이 찾아왔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자신을 소연 씨의 고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고모는 태수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소연 씨가 동네를 떠난 후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소연 씨의 고모는 태수 씨에게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소연이가 그러더라고요. 복수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태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연 씨도 이 일을 통해 성장했구나 싶어서 다행스럽기도 했다고 해요. 소연 씨의 고모는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소연이가 부탁했어요. 혹시 태수 씨 가족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태수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준호 씨는 처음엔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도 소연 씨가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어요. 현재 태수 씨 가족은 정말로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준호 씨 부부는 작년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 태수 씨와 미정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손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해요. 태수 씨는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미정 씨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준호 씨 며느리와 함께 요리교실도 다니고 있답니다. 태수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싶어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숨겨진 비밀이 터져나오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법이죠. 정태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30년 전의 실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가족까지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죠.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화려하고 자극적인 관계보다는 진실하고 편안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고요. 미정 씨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단결한다는 것도 경험했죠. 그리고 소연 씨. 복수를 꿈꾸며 시작했던 그녀의 계획은 결국 자신만 상처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니 그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비밀이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나 비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복수나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기죠.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되고 그 용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하면서도 의미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한 같은 여자 이야기였습니다.